지난해 5월 이곳은 당시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던 류중일 감독 아들 부부의 신혼집입니다. 남성 2명이 주방 서랍 위에 홈캠 카메라를 설치하고 거실 쪽을 향하도록 카메라 각도도 맞춥니다. 이분도 집주인인가요? 아니에요. 아들 류모 씨는 해당 카메라가 집에 설치됐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영상 보면 지금 누군가가 자기 집인 것처럼 CCTV를 설치하고 있어요. 근데 몰래 설치하고 있어요. 누굴까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돈집에서 설치했다고 합니다. 야, 이거 진짜 경악스러울 일인데 전 남편은 신혼집에 물건을 찾으러 왔다가 홈캠을 발견했습니다. 감시 목적으로 동의 없이 몰래카메라 설치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전 부인과 전 처남을 말입니다. 전 처남, 전 장인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변호사님, 일단 이거 뭔 사건이에요? 이게 이제 되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이제 도청입니다. 도청. 도청이에요? 예, 그러니까 원래 이제 대화하는 사람들 간에만 그거를 들을 수 있는 건데 대화하는 사람이 아닌 제3자가 그거를 몰래 들으면 이게 도청인 거죠. 이게 이제 법률적으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대화자 간에서야 뭐 당연히 다 내용을 알겠지만 아니 두 사람 대화하는 걸 왜 제3자가 들어요? 근데 그게 공개된 게 아니라 사적인 거예요. 이건 들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는 거고요. 이걸 함부로 들으면 이게 도청인 거죠. 통상 이혼 사건 같은 경우에 이런 일들이 사실 종종 발생해요. 근데 이렇게 뭐 녹취를 딴다 하더라도 불법 증거 아닙니까? 이건 위법 증거가 됩니다. 예. 네. 그럼 그럼에도 이런 불구하고- 카메라를 네, 설치하는 예. 행위도 네. 범법 행위입니까? 이거 불법이죠, 불법. 불법이에요. 네, 불법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불법적으로 해서 뭔가 알아내고 요거를 빌미로 합법적인 거로 약간 세탁을 하려고 드는 거죠. 아니면 뭐 이걸 빌미로 네. 뭔가 이 사건이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네, 네. 이걸 빌미로 다른 걸 뭔가 압박하거나 뭔가 압박할 수도 있고요. 지금은 뭐 간통죄라는 게 없어졌는데 네. 과거에는 간통죄 적발되던 많은 통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에다가 몰래 카메라 설치해 두는 거예요. 그러면 뭐 불륜하는 현장이 카메라에 막 그대로 찍혀 있고 그게 막 증거로 과거에 간통 사건 같은 거에 막 이렇게 첨부돼서 오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거야 이제 자기 집이고 그러니까 이제 설치할 수 있겠지만 이건 아무리 뭐 장인이고 처남이라고 해도 남의 집인 거거든요. 네. 여기다가는 이렇게 함부로 설치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이 사건 좀 이상하네요. 보니까 이혼을 두고 양가가 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장인하고 처남이 저런 불법 범법 행위를 저지른 상황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혼의 근본 사건은 류중일 전 감독의 전 며느리, 그러니까 이 사건의 전 아내였던, 당신 네. 이혼 소송 중이었으니까 네, 아내가 네. 고등학생 제자와 함께 호텔에서 투숙을 했고 공개 장소에서 여자 선생님이었던 아내가 남학생에게 입맞춤을 하고 포옹을 했고 네. 같이 투숙을 했고 그 자리에 1살짜리 아들도 데려갔다. 네. 지금 그 사건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혼 소송은 전직 며느리가 패소를 했고 네. 다만 이 아동에 대한 어떤 범죄 혐의로 검찰에 간 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지금 넘어가지 않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굉장히 사건이 일단은- 복잡해졌어요. 네, 네, 복잡한데 이게 이제 그 유중일 감독 아드님 사건 같은 경우에 아드님 입장에서는 그 전처가 고등학생 제자랑 뭐 부적절한 게 한 거는 그 고등학생 제자에 대한 아동학대 이런 컨셉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렇죠. 그 아들, 그러니까 유중일 감독과 전처의 아들이 보는 앞에서 둘이서 불륜 행각을 한 건 그 아들에 대한 아동학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전 제자는 나이 이슈 때문에 아동이 아닐 수 있다는 이유로 무혐의가 됐었던 것 같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어린애에 대해서는 어린애가 그걸 과연 제대로 받겠냐라는 이유로 이제 무혐의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드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함이 많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언론을 보면 이제 고등검찰청에 항고하셨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럼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아내나 이 아내 측은 부정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라고 좀 부인하고 있고, 네. 그래서 외도나 불륜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네, 이혼 재판, 그러니까 가정법원이죠. 이혼 네. 재판에서는 소송에서 며느리 측이 아내 측이 진 거잖아요. 맞습니다. 진 이후에는 네. 부정한 행동으로 보이는 행동들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패소한 거 아닙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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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그 지금
그 형사 사건으로 다뤄지고 있는 쟁점으로 얘기되는 사실보다 더 폭넓은 범위에서 살펴보면 아니 그 정도 해도 그거는 부정행위지라고 부정행위다. 이혼 사건에서는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혼 사건에서 중요시되는 사실관계랑 형사 사건에서 중요시되는 사실관계랑 약간 달라요. 이혼 형사 사건이 이만큼이라면 이혼 사건은 이만큼이다 보니까. 그 형사 사건은 주제가 외도가 아니잖아요. 아동에 네. 대한 학대냐 아니냐 네, 맞습니다. 이기 때문에 주제도 다른 거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륜 이런 걸 이슈로 이혼 사건 되는 경우에 지금 이 사건처럼 야 너도 뭐 이상한 짓 했잖아 하면서 증거 수집하려고 하는 경우가 사실 되게 많아요. 되게 많군요. 네, 되게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건입니다.